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북한이 9.19 남북 합의를 위반했지만 우리 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사문화된 선언이다. 그래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내놓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예, 뭐 여쭤볼 게 많네요. 일단 의원님께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동으로 취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일단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까? 당연하죠. 아시다시피 9.19 군사합의 내용이 DMZ에서 양국 남북 GP 철수하자.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총 들고 들어오지 말자. 그리고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하고 평화 수역을 설정하자. 그리고 지상 또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서로 하지 말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9.19 합의 발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은 다시 비무장지대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하는 대로 개성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일반교로 폭파했고 또 서해 우리 공무원 또 살해하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때는 북한에서 동해하고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핵실험은 계속 준비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는 밤낮으로 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대놓고 우리한테 전술핵을 쏘을 것처럼 협박하고 있고 이미 9.19 합의는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이게 9.19 군사합의 파기다라고 보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응 방식이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좀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먼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하는 거 반대입니다. 반대하시나요? 공식적으로 먼저 우리 정부가 하는 거는? 파기 선언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파기 선언해야 된다고 하셨던데 저는 반대인 게 이미 사실상 이거는 휴지 조각이 됐지만은 사문화됐지만은 그거를 북한은 아직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걸 사실상 파기했는데 공식 선언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만약 우리가 그걸 공식 선언하게 되면은 북한은 당장 우리가 그걸 파기한 것처럼 들고 몰아붙일 거고 우리 야당도 민주당도 꼭 또 그렇게 할 겁니다. 파기 주범이 우리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다 뒤집어서야 되는 거죠. 책임은 북한에 있는데 그거 공식적으로 했나 안 했나 파기 선언 했나 안 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뒤집어서게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죠. 파기는 그럼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파기를 하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 공격 행위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선언에 구속돼 가지고 정당한 방어 행위도 안 하게 되면은 북한의 위협에 공격 위협에 일방적으로 노출돼 가지고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9.19 선언에서 금지되어 있던 내용이라도 북한에 이미 그걸 어겼고 그걸 어기고서 우리한테 대해서 공격 행위를 할 때는 선언에서 금지된 행위라도 우리가 방어에 필요한 거는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이 아까 전에 미사일로 도발을 하거나 중간 수역에 이제 미사일 쏘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면 거기 중간 수역에 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죠.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전술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도 대형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또 무기 체계를 갖다 개발한다든지 또 실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적절한 대응 수단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7차 핵실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당대회가 끝나는 22일 이후부터
미국 예. 중간 선거가 있는 7월 그러니까 11월 8일 이전 뭐 예. 이때가 가장 유력하다라고는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정보위 소속이시잖아요, 의원님이. 예. 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 상황을 가장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대회 이후 끝나고 나서부터 미국 중간선거 그 사이에 한다면 그 예. 사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물론 100%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문가들도 대체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북한이 가끔가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측하면 우리는 이때 피해서 하지 또 뭐 이러기도 해가지고 이게 약간 종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자기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고요. 예. 지금은 북한이 나름대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핵실험을 저렇게 강행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은 나오지만은 예. 많은 분석이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다. 체제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북한도 이게 여유를 가지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 굉장히 몰리는 입장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적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지만은 예. 그걸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날짜도 이래저래 바꾸고 그렇게 할 만한 여유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예. 한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정부 50% 거의 한다라기보다도 50% 넘는다고 봅니다. 50% 넘는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대응 이거에 대해서 예.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예. 핵에는 핵으로. 이런 기조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어느 정도는 있다. 예. 아직 뭐 이제 열린 자세로 대통령이 예. 듣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핵 개발을 하자. 유승민 의원은 예.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 윤상현 예. 의원은 핵 탑재 잠수함, 미국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 그러니까 뭐 전략자 단계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 핵은 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우세하다고 다들 보는데 예. 그 재래식 전력이라는 게 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그 재래식 전력은 세계 6위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 6위라고 해도 핵 앞에는 이거는 무력합니다. 예. 그러니까 핵에는 그게 핵에도 다양한 그런 형태와 또 대응 방식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 원론적으로 보면은 핵에는 핵 이외에 다른 대응 수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예. 구체적으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양해를 얻는 조건에서 예. 우리도 결국은 핵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핵 주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의 위협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조치는 미군 전술핵을 옛날처럼 다시 이제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핵 자산을 우리 한반도 주변 해역이나 아니면 공중에 상시적으로 대기시켜 놓는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그러면 우리가 NPT도 다 핵 확산 방지 조약 그 NPT도 탈퇴를 하고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서는 국제 제재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러면 또 그에 따른 손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양해 중에 하나가 NPT 조약에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제사회 전체가 다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수의 국제 여론이 한국이 지금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핵 공격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응 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인정을 최소한으로 받는 조건에서 말씀드린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NPT 탈퇴했다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주장들은 다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거나
어려워 좀 곤란해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전술핵 배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국이 예기하게 뭐 미국의 공식 반응은 이런 거고 공식적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전술핵 배치 반대. 1991년 이후에 그리고 미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는 것도 미국은 이제 뭐 이 동아시아만은 뭐 전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상시 배치한다라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미국이 그걸 원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뭐 핵 개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사실 너무 조금 국내 정치용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좀 뭐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정치용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도 이유가 있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렇게 긴장된 상황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국내 정치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이미 지나갔고 북한의 전술핵이 실전 배치 이제 전 단계에 와 있고 직전에 와 있고 3차, 7차 핵실험까지 하게 되면 실전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이제 핵이 더 이상 그냥 음포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그 무기로 지금 점점 이제 성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도 거기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북한 핵도 그동안에는 그 실전에 사용될 수 없는 그냥 음포용으로 봤는데 실전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고 미국도 똑같다고 봅니다. 미국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데 미국도 지금 당장 그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채택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가시화될 경우에는 미국도 현실적인 고민과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에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해야 된다. 전술핵 배치라든지 전략자산, 핵 전략자산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원님은? 그게 이제 차선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자체 핵 보유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자체 핵 보유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건 피하고 다른 대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 미군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전략자산의 상시 대기라든가 이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미국도 상황이 이게 엄중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상황이 엄중하게 되면은 미국도 현실적인 그런 검토를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사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사안은 여기까지 하고 국내 정치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두고 정치권에서 공세가 가열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감사원법도 개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고발은 지금 직권남용으로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문맥상으로 아니 글자 표현 그대로 보면은 상대방을 도적으로 비유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의 한 상대인 야당을 적반하장이라고 쓰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형태상으로 보면 지금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이다. 그러니까 이건 죄를 저지른 도적이 자기를 잡아오는 포조를 향해서 몽땅히 휘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으면은 죄를 이제 조사를 받고 대가를 치르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잡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면 그거는 세상이 이 법과 질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그거 다 못하게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손발 꽁꽁 묶어가지고 지난 정부 때 정책 잘못한 거나 또는 비리 또는 부패 이런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을 갖다가 일체 조사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그게 이제 검수완박이었고 이건 감사완박하겠다는 거고. 감사완박이요? 이제는 검수완박으로 모자라서 감사완박하겠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거는 정말 이거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법도 없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우리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에 10년 집권했던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 검수완박, 감사완박 했습니까? 예,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다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까지 다 받았는데 민주당은 왜 그거 안 된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왜 성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적반하장. 야, 뭐 민주당에서 들으면은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고 싶은데 딱 비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국민의힘에서 사자성어 잘못 쓰면 윤리위도 가고 그러던데 이거는 뭐 이거는 괜찮겠죠? 괜찮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제대로 절차적으로 안 지켜서 이거 예. 민주당이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는 문제는 있지만은 그 절차를 안 지킨 거는 분명히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하거든요. 그건 민주당의 일반적인 주장이고요. 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감사원이 그 절차 안 지켰고, 그리고 그 절차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는 감사 결과를 의결할 때고, 개별 감사를 착수할 때는 그거는 감사위 의결까지 안 가고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결정해서 다 하는 것이지. 그거 어떤 감사 착수할 때마다 감사위 열어가지고 회의하고 의결하고 그렇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민주당 때도 그렇게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괜히 민주당이 그냥 억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하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적극 저지한다라는 이런 뭐 입장인 거죠 지금. 저지할 수는 없겠죠. 뭐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듯이 입법부이 강행하면 다 강행되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건 이제 실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저 대통령실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분 그 두 분이 입주할 한남동 관저공사가 끝났는데 당초에는 6월에 이사 계획이었는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고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지금 풍수지리 뭐 썰도 나오더라고요. 그 밑에 무슨 썰이요?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이게 구리 그 관저 밑으로 지금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라고 GTX가 지금 지나가는데 구리 뭐 터널이 뚫리면은 이게 풍수에 안 좋아서 꺼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이거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터널이 뚫리는 건 이미 확정된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공사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고. 그거는, 그것 때문에 뭐 풍수 지리가 조금 나쁘고, 이거는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사는 공사대로 애정대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공사가 되면서 필요한 이제 보안이나 안전 점검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 관저 지하로, 그 GTX인가요?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교통망이 뚫리기 때문에,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도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서 공개를 못하지만은, 보안 안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점검을 해야죠. 하고 아마 이번 달에 지금 그 이사팀은 이미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달 안에 아마 입주를 완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며칠 날 입주하겠다. 그 날짜까지는 아직 뭐 대통령께서 그런까지 말씀하시긴 곤란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지금 카카오 서비스가 지금 화제로 먹통이 됐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조금 이거를 다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다뤄야죠. 이거는 뭐 여야가 이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진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진짜 몰랐는데 카카오 때문에 이런 서비스 때문에 온 국민이 참 편리했고 정부나 또 국가도 이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게 먹통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나라가 스톱돼 버리니까 이런 사태 다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국민 생활의 불편을 떠나가지고 행정이 마비되고 나중에는 또 안보 국방에까지 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 국회 과학방송 정보통신위원회 과방위에서 관련된 우리 SK의 최태원 회장하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또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이런 분들을 오늘 조금 전에 아마 정인 채택 국정감사 정인 채택 의결을 했을 겁니다.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본 거면 이제 곧 이제 의결 절차를 밟을 텐데. 불러놓고 따질 건 좀 따져야 되고 책임을 물을 건 좀 물어야 되고 우리 그동안에 이 기업들 키워주기 위해서 정부나 국가나 국민들이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유니콘 기업 하나 만들어 보려고 사실상 독점을 보장해 주면서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영리에만 몰두하고
이런 서비스의 안전이나 이 보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 안 세우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라를 마비시키는 이런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비책, 대응책을 와서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가 다음 주 수요일 10월 26일에서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그때 또 관련 소식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 죄송합니다. 샵 0945 50원 유료 문자로 커피 쿠폰 받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은 이번 달 말에 일괄 배송해드린다는 점 참고하세요. 예, 또 왜 오늘 안 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김우성 진행자 대신 이번 주 이슈앤 피플 진행을 맡은 뉴스톱의 김준일이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